네, 오늘도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시장에는 여전히 경계감이 좀 만연한 상황입니다.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매크로 지표들 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 뭐 CPI 발표됐을 때는 좀 우려감이 커졌었고 네. 이제 PPI 발표되고 나서는 우려 좀 완화되나 싶기는 한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정말 뭐 외국인들의 완력이죠, 완력. 아, 생각보다 어제 강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네. CPI 때문에 미국 장이 그렇게 빠졌고 우리 개장 초에도 뭐 저 정도는 뭐 각오해야지 싶었는데 맞아요. 그걸 보합으로 돌려 세우고 뭐 양전까지 만들어냈으니까 네. 1조 6천억 어제 산 게. 어제 강했죠. 네. 예, 거기다가 뭐 선물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개장하고 나서 뭐 채 10분도 안 돼서 한 4천 개, 5천 개 선물을 팔길래 되돌림의 매도인가요? 되돌림인가 네. 싶었다가 그래도 또 뭐 개인 매수세 등으로 해서 낙폭줄이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 싸해지네요. 또 다시 좀 밀리고 있어요. 네, 환율도 그러고 환율이 뭐 1,350원, 60원 이래도 큰 어떤 뭐랄까요 무리만 약한 게 아니라서 별 경계가 뭐 없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치솟는 양상이 네.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 오후장 더 상승폭을 키웠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한번 여러분 화요일 날 그때 나왔었고 이제 수목 이틀 사이에 그게 있었는데 미국 한번 지표 한번 보시면 네. 3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년비 3.5% 그리고 이쪽이 근원이잖아요. Less Food and Energy니까 3.8이고 뭐 에너지 요런 정도인데 이제 전월비로 요게 지금 살짝 이제 추세가 도는 느낌. 그러니 0.4% 전달에서 시장 예상은 0.3인데 조금 높았다는 네. 것이고 이걸 갖고 이제 그날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장은 조금 흔들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제 하루 만에 나온 또 PPI는 시장 예상보다 살짝 낮았죠. 근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낮았지 전달보다는 또 올라갔잖아요. 얘도 보면 살짝 돕니다. 네. 살짝 돌고 전월비도 마찬가지죠.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따지면 마이너스까지도 강하게 보이다가 지금 이제 0.2% 전월비는 상당히 시장이 안도할 만합니다. 전달 0.6에서 0.2로 많이 떨어졌고 예상보다 적었으니까 생산자는 좋았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미국 노동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즉 뭐냐 하면은 여기서 PPI 중에서 goods 재화 부분 상품 부문은 0.2% 저기 뭡니까 상품 쪽은 0.1% 떨어졌어요. 네. PPI가 반면에 이제 서비스 쪽이 0.3% 올랐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은 이 물건 쪽보다 네. 이 사람 인건비예요. 이쪽이 많이 이제 들 것 같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PPI가 요 휘발유 가격 지수가 3월 달에 마이너스 3.59%랍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네. 아니 근데 전날 나왔던 CPI에서는 휘발유 가격 지수는 똑같은 3월인데 CPI에서는 플러스 1.87.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싶건데 미국 지표도 이제 막 따지지 않으랍니다. 갭이 있네요. 네. 아니 어떻게 PPI에서는 이렇게 빠졌다는데 휘발유가 네. 같은 기간 중에 CPI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걸로 나오냐 하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중국 지표보다 더한데 따지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요새만 해석이 쉽지가 않네요. 해석이 쉽지도 않고 저 개인적으로 미국 지표 안 볼 수가 없고 이것 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팔로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저 요즘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뭐 그 숫자 준 걸로 그냥 대응만 할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6월 달에 그냥 5.25에서 5.5 현 레벨에 그냥 머무를 것이다가 76%. 7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9월 정도 가야 금리 한번 내릴까 25p 이 정도까지 이제 후퇴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월가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얘기가 노컷 얘기까지 나옵니다. 금년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네. 거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보시면 요거 보세요. 2년물 그저께 CPI 나왔을 때 팍 튀어버렸죠. 얘는 지금 5% 왔다 갔다 합니다. 벌써.
근데 얘는 지금 이제 4.4 그동안 얘기하다가 4.5도 올라서서 4.6 이러고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단기, 요거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하죠. 경기도 반영하고 네. 인플레도 반영하고 하는. 근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월가 시황에서 미국 국채 입찰을 하는데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는 얘기예요. 네. 국채 사겠다는 그 세력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답니다. 좌우지간 이 금리 흐름을 보고 있자면은 작년부터 좌우지간 이렇게 많은 우리 국내에서 미국 장기채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조금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상방에 대한 부담이 지금 좀 어쨌든 커진 그런 상황이긴 상황이죠. 하네요. 네. 요것도 한번 보시죠. 미 10년 국채 수익률 5분 차트를 한번 보는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아시아장 시작하고 나서 그런 흐름이고 요때가 CPI 나왔을 때입니다. 이틀 전에. 이 갑자기 팍 튀어버렸잖아요. 금리가 확 뛰었다는 얘기고 네. 국채 가격은 확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요때 또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CPI 나오기 직전에 하루 전에 엄청난 블록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7월물 만기는 7월 31일 땄고 FMC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12월물 만기 국채 선물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수만 개가 확 들어온 거예요. 시장에서 산 게 아니고 네. 이 상대 찾아가지고 블록딜로 해가지고 결국은 금리 떨어진다. 그리고 국채 가격 오른다 쪽에 엄청난 베팅이 있었다고 시황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아마 CPI 보고 그 선수들이 다 엎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차트는 이거는 뭔가 손절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국채 선물 매수, 금리 하락 쪽으로 베팅했던 세력들 그 전날 한번 대차게 한번 베팅했던 세력들이 한번 피철철 한번 했고 네. 어머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죠. 저같이 이렇게 뭐 걸핏하면 선이나 꺾고 피부나치나 꺾고 하는데 이것도 잘만 쓰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 금리 하락폭 결국 2018년부터 해서 2020년 코로나 올 때까지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까지 이 금리 낙폭에 1.618배에서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0.618, 1.618, 0.38이 뭐 이런 것들은 꽤나 의미 있는 레벨들입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 또 마침 5%라고 하는 우리 심리적으로 뭔가 조금 심리적인 네. 라운드 넘버하고도 겹치기도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또 멈췄네 싶죠. 네. 쉽고 여기서 5, 20, 60입니다. 61선. 21선은 주추세선, 61선은 수급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급선 측면에서 그러면 국채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이거는 거꾸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꾸 막힌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사줄 세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죠. 네. 거꾸로 해석해서 자꾸 금리가 더 밑으로 안 가고 여기서 탁탁탁탁 걸리더니 탁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살살 다시 고개를 드는데 이제 일간으로 해서 한번 현미경을 한번 보시죠. 최근 흐름. 여기 지금 CPI 이후에 지금 팡팡 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4.5를 갖다가 넘어서는 바람에 다시 5%에 대한 그 공포가 또 그래요. 있는. 다시 이제 5%를 향하는 네. 그런 배팅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그동안 금리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금리 상승인데 지금부터 오르는 건 뭐지? 일단 수급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사겠다고 덤비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금리가 왜 오르지?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오른다. 경기 좋아서라고 하면 좋아요. 경기 좋아서라면 좋은 거고. 뭐 인플레를 반영한다면은 그건 또 껄쩍지근하고 뭐 그런 식인데 어쨌거나 5%.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이러다 8% 갈지도 했던 말이 그 양반이 뭡니까? 아무 소리나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네. 저처럼 뭐 툭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그 양반은 그래도 안 맞으면 창피한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제가 이 소장님하고 쭉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그 전까지 그 네. 얘기했었잖아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이니까 네. 아직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레벨부터는 조금 이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레벨단이 되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증시는 보니까 증시는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오늘 주식 차트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21선 공방이에요. 여전히. 예, CPI 때문에 잠시 무너지나 했지만 아니야 하는 흐름인데 주식 시장에는 아직도 조금만 밀리면 사고 싶다는 세력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주식 시장이 맞는 건지 나머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흐름이 맞는 건지 자 CPI, PPI 넘기면서 거기다가 어제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우리가 연준보다 살짝 먼저 할 수도 금리, 있어요라고 하는 그게 또 유로 약세, 달러 강으로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선을 열고 올라온 지가 벌써 한 2주 됐는데 자 이제 팡 튀어버렸죠. 그동안 105를 갖다 주목하셨는데 105는 훌쩍 올랐었잖아요. 105는 훌쩍 올랐었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일목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 구름대도 벗어나느냐. 그 정도까지 달러 강세가 갈 수 있느냐. 요거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에 썸네일에 구름대라고 하던데 이거 무슨 때로 몰려다닌다 구름대가 아니고 구름대입니다. 네. 요거는 근데 구름대 같아 보여요. 구름대 같아 이제 보입니다. 발음이 구름대 네. 구름대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들리는데 구름대 대. 예, 어떤 네. 구간대 그런 얘기고 달러에는 여기가 152엔이었는데 이걸 갖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151.9 뭐 이래서 갔다가 152를 돌파하고 지금 이게 153도 돌파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BOJ는 계속해서 구두 개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 재무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화요일 날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달러엔 152엔하고 미국채 요거 4.4 요런 거 하고 조금 보자. 얘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이번에 미국의 PPI, CPI 보면서 이 상황은 결국 위로 가닥을 잡아버렸어요. 네. 가닥 잡았고 지금 이 와중에 우리 환율도 지금 이제 그동안 환율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차원을 오늘부로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7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말이죠. 지금 이 구간이 무슨 뭐 추세적으로 이게 1,400, 1,500 가자는 그 환율로는 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윤석열 앵커도 저기 차트 많이 보셨지만 이런 모습이 이게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 뭡니까 좀 쐐기형이 네. 됐건 뭐 페넌트가 됐건 조금 어쨌거나 반등이 좀 갇혀있던 구간에서 좀 좀 뛰는 흐름이 신경 쓰이는 조금. 자리기는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그런 정도인데 어쨌거나 레벨이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조금 의연할 수 있었던 거는 엔원이 여전히 890원대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만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위로 뛰고 원화 약세라면은 지금 굉장한 위기감이 돌 텐데 다 같이 통화가 다 같이 약세이고 통화가 달러가 약세니까. 가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엔원은 여전히 이 얘기는 엔이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엔이 그 100엔당 1,500원, 1,600원 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900원도 안 하니 890원 뭐 이러고 있으니 싼 거 아닙니까? 일본 여행 다녀오시면 다들 느끼잖아요. 네. 이거 서울에서 이 가격에 못 먹고 이 가격에 못 자는데 그런 얘기들 하면서 하는 거고 일본은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뭐 골치 아프다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보면 조금 비싸졌죠. 유럽 여행 가실 때 한 1,200원 정도면 바꿀 수 있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요새는 1,400원 이상 줘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조금 뭐 하겠으나 완만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면서 조금은 이 금리 상승세와 환율 상승세가 그래요. 우리 증시가 짧은 조정으로 끝내고 그냥 가자라고 했던 부분에 뭔가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위험했던 레벨을 좀 돌파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기는 한데 우려가 컸던 것보다는 또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심을 또 잡아주니까 예. 괜찮나 싶다가도 미 주체금리나 환율 보면 또 여전히 또 불안하기는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왕왕 있었던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사는 척 하다가 따라온다 싶으면 갖다 얹어버리고 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거 적어도 한 4, 5개월 걸린 매수세 아닙니까? 네, 작년 꾸준했어요. 네. 꾸준했잖아요. 한 11월, 12월부터 네. 해서 꾸준했고 이 사들인 규모를 보나 들어 올린 레벨로 보나 뭔가 이번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쪽은 한번 레벨업을 갖다가 기대하거나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외국인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네. 이 와중에 이제 지수가 그 어렵게 올랐었던 2,720을 쉽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또
거기까지 그리고 코스닥 900까지는 좀 힘겨운 네. 그런 어떤 장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구간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과연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렇죠. 시장에 대응하는지가 결국 네. 뭐 참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 그들에게 수급입니다. 달렸습니다. 네. 자, 시장 좀 지표에서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일단 좀 우려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환율이라든지 미 국채금리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관건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